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제품 판매 목표치를 낮췄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고객 저항으로 AI 소프트웨어 성장 목표와 판매 할당량을 낮췄다고 보도한 배경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뭐 하나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하락하면서 뭐 나스닥의 폭락을 이끌고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제 네덜란드의 ASML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 지금 램리서치라던가 KLA 같은 다른 그 장비 회사들은 정말 수직으로 뻗을 정도로 급등한 반면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던가 ASML은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뒤늦게 발동이 걸렸고요. 며칠 전에 엔비디아가 시놉시스에 투자했다는 소식 나왔죠. 네. 시놉시스가 그 전에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격적으로 부담스럽고 기술적으로 부담스럽다면 안 오른 거를 찾으라고 하면서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도 차이가 이렇게 극심하다고 하면서 ASML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굉장히 안 올랐다. 그러니까 후발주로 순환매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선상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뭐 애플하고 지금 엔비디아하고 3강을 다투고 있잖아요, 시가총액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제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이 아니고 다른 매력적인 종목 중에서도 매력적인 종목인데 주가는 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것들은 뉴스가 굉장히, 호재 뉴스가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이런 기업들은 악재 뉴스가 붙으면서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아닌가. 이게 정말 인공지능 신에 대한 전반적인, 계속해서 그 한쪽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얘기대로 정말로 다 무너져가지고 다 박살이 나는 거라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발생되는 것들은 지금 이격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더 인포메이션은 네. 자, 지금 그 더 인포메이션의 그 보도를 띄워놨는데 그 밑은, 여러분들 그 초록창에서 그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보셨죠? 유료 서비스로 유도를 하면서 위에 제목을 조금 보여주고 밑에 점점점 약간 어두워지면서 유료 구독 서비스 누르세요 버튼 보셨죠? 네이버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프리미엄 그런 거 서비스. 많죠. 네. 그거거든요. 밑에를 못 봐요. 근데 그 위에가 굉장히 자극적인 거 뭔지 아세요? 지금 보세요. 저 사파도 보십시오. 저 사파가 뭡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쓰다가 에러 나면 무슨 에러 404 어쩌고 뜨지 않습니까? 그런 사파를 딱 띄워놨잖아요. 저 팔은 약간 인공지능 옵티머스 로봇 스타일로 저기 표현해놓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인공지능 시에서 뭐가 크게 에러가 난 것 같은 대문자만한 그림을 실어놓고 위에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로어스 AI 뭐 나가는데 이 제목을 변경한 겁니다. 최초에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이 신제품에 저항함에 따라 AI 소프트웨어 판매 할당량을 낮췄다, 이렇게 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박을 하자 저기를 바꿨어요. 둘째 줄을. 소프트웨어 그로스 타겟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는 이상하죠. 비슷하죠. 아니, 네. 판매 할당량은 뭐고 그러면 성장 목표는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신에 대해서 그냥 판매 할당량을 낮춘 거랑 성장 목표를 낮춘 거랑 둘 다 안 좋은 얘기 아니야? 그러게요. 그렇죠. 둘 다 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박을 한 거는 물론 여기서 이제 유료 구독을 해가지고 밑에 내용을 봤겠죠. 기사가 다 나왔으니까. 네. 거기에 내용에 따르면 이제 영업사원 2명의 어떤 그 말을 인용을 했는데, 영업사원이 뭐 하는 저희 사원들입니까? 영업을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영업을 띱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 클라우드 요 소프트웨어를 받아들이는데 기업들이 아직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그거를 하더라도 큰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지불하기 싫다고 영업사원들한테 얘기해서 영업사원이 자기가 할당된 양을 못 팔으니까 그걸 이제 더 인포메이션하고 지금 얘기를 했나 보죠. 인터뷰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대문짝만하게 그 두 명의 말을 인용해서 판매 할당량을 못 채운 영업사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딱 기사를 뽑았더니 아니 우리는 판매 할당량을 낮춘 적이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자 이제 그러면 성장 목표를 낮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자 이거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언론이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하는 언론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증권사에서 그냥 무료로 뿌리는 미지오 증권사의 보고서는 이 정보 기사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새로운 내용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AI 신에 대한 점진적인 부정이 아니다. 또 이렇게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뭐가 더 먹혔다? 더 인포메이션의 자료가 더 먹혔습니다. 왜? 저 앞에 서론에 길게 얘기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적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서 툭 치기만 해도 떨어지기 쉬운 위치 에너지가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먹힌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박이라던가 미지오의 보고서 이게 더 먹혔다면 긍정적인 게 더 반영이 돼서 플러스로 끝났겠죠. 근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5분봉을 보시면은 최저가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신에 대한 우려 뭐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엔비디아의 버블론 나오고 무슨 TPU의 부상 그다음에 아마존의 또 칩의 그 트레니엄 칩의 공개 이런 것들 보시면은 과정을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엔비디아가 떨어지자 구글이 올랐고 근데 아마존이 또 칩을 발표하자 구글하고 아마존이 떨어지고 오늘은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판하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고 근데 또 네덜란드 ASML은 내년도 최고의 주가 종목으로 꼽히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오르고 내리고의 차이가 뭐냐? 주가가 덜 올라 있냐, 많이 올라 있냐 그 차이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시장의 민감도가 크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주어 클라인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점진적 부정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 자 지금 이 영업사원들이 매출 성장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아까 더 인포메이션 자료가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딱 2명의 영업사원 이 표본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가 이제 결국에 3대 천왕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아마존의 웹 서비스라 불리는 AWS 그 아마존이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랑 구글의 클라우드가 이제 추격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뭐 클라우드 사업을 운영하진 않고 뭐 코어이브나 이런 것처럼 이제 맞춤형으로 조금씩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모델들이.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3강 중에 하나인데 그 클라우드 사업부에 근무하는 2명의 영업사원의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자극적인 거를 더 인포메이션이 딱 땄죠. 쌍따옴표를 붙여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특정 제품에 대해서 이러한 할당량을 낮추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면서 이걸 이제 대서특필을 한 거죠. 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사원이 직접 말한 내용이래. 쌍따옴표를 붙였으니까요. 네. 할당량을 낮췄다네? 그리고 이런 일은 드문다네? 야, 이거 진짜 무슨 이 구글이라든가 오픈 AI에 나타났던 레드코드 발령인가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지금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요런 것들이 이 지금 미주어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는 할당량을 낮춘 적도 없다. 그게 이 영업사원들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충돌하고 있죠. 2명의 영업사원 중에 1명은 할당량을 낮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영업사원한테 할당량을 낮춘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이 영업사원이 인터뷰할 때 거짓말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영업사원은 인터뷰를 제대로 했는데 더 인포메이션이 확장해서 쓴 것인지 그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릴 여유도 없이 이미 네. 아시죠? 정정 보도가 나간 것은 아무 시장에 반영이 없고요. 처음에 나갔던 이 내용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장중에 네. 변동성이 심했는데 어떻게 됐냐? 일단 이 지금 그 미지오의 그 반박 그 보고서는 별 효과가 없었고요. 이 더 인포메이션의 이 지금 보고서가 나가자 바로 급락을 해서 시작을 하다가 MS가 반박을 하자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이게 S&P 500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고 S&P 500입니다. 결국 S&P 500까지 영향을 미쳐버렸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다 보니까 막판에도 결국 못 끌어내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말로 이게 막 불만이 있다면은 2명의 영업사원 중에 1명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이 더 인포메이션이 유료 구독자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저기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뭐 그렇다고 영업사원을 색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짚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는데 괜히 어제 주가가 하락을 한 거라면 손실을 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미주호 증권사의 어떤 반박 내용은 하나의 어떤 그 좋은 의견으로서 네. 살짝만 나왔지 주가의 반등을 이끄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박이 주가의 반등에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락을 해서 끝난 것도 결국에는 미주호 증권사라든가 다른 증권사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네. 공식적인 의견을 낸다면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이 반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장이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게 보도가 됐고 여기에 또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인데 선물도 폭락했다고요? 네, 아까 보시면 이제 선물이 먼저 폭락을 해서 시작하라고 시작하자마자 본장에서도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박을 하자 올랐다가 결국에는 다시 지금 제가 차트를 좀 전환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왔던 제가 보도의 자료들을 딴 것이고 마감되는 지금 상황까지는 저기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아까 초반에 그 보도 자료에서 봤던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박을 하자 지금 하락갭으로 시작했던 게 만회가 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하락갭으로 시작한 것을 반도 못 넘고 마지막에 고개를 수그리면서 거의 처음 저점 상태로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확실히 저 보도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이런 보도가 없었다. 그럼 저렇게 하락갭으로 출발하지 않았을 거고 네. 하루 종일 저런 하락갭에 시달리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막판에 이렇게 또 그 우려가 증폭될까 봐. 그러니까 한 명의 영업사원의 인터뷰가 아니라 여러 명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영업사원들도 성격이 다 틀려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인터뷰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 투자자들은 의문을 갖게 되죠. 야, 저게 한 명이겠어? 모든 영업사원한테 혹시 판매 할당량을 낮춘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 하락이 무서워서 지금 반박 보도 낸 거 아니야? 더 인포메이션을 압박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기사 제목을 바꾸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증폭이 됐단 말이죠. 보통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내일 장을 갈 때 그냥 팔고 갈까? 사고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장 초반과 장 후반의 움직임이 가장 심하죠. 다이나믹하죠.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장 초반과 장 후반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장 후반의 움직임을 우리가 해석해보면 그런 것이죠. 이게 더 뭔가 큰 게 더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욱더 확실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영업사원에게 공식적인 지침을 절대 내린 적이 없는데 일부 영업사원의 인터뷰가 이렇게 증폭돼서 나타났다던가 아니면 더 인포메이션이 뭔가 어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사업부의 실제 매출이라던가 이 지금 뭐 영업사원들의 어떤 실적, 이 올라가는 부분을 만약에 팩트로 제시한다. 그러면은 저 오늘 하락갭으로 시작한 부분을 메꾸거나 오히려 상승갭으로 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건데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지금 단타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열로 쭉 보시면은 꾸준히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이격이 넓어져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 매그니피센트 세븐 및 이 빅 IT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어떤 악재에 해당되는 이슈일지라도 급락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일일간에는. 그런 것을 뭐 염두에 두시면서 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런 일일 이슈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야기였고요.